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협조했던 정영학이 돌변했습니다. 검찰에 협조했던 대장동 정영학 회계사가 돌변했습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에 영향을 줄까 주목됩니다. 정영학 회계사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대장동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그동안은 검찰에 협조적이었지만 진술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위기 몰렸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장기간 재판이 이어지면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이 대장동 재판에서 김만배 그리고 유동규, 이 정영학, 정민용, 남욱 얘들이 재판을 받으면서 사실상 모든 것을 검찰에 자백하고 그리고 일부만 다투는 것으로 돼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과 그리고 정진상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죠. 그런데 이재명은 끝까지 증인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진상마저도 저번에 증언하지 않았고요. 치과 치료를 이유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증인으로 부르니까 나간다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정진상이나 똑같이 지금 사실상의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정영학이가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전면 부정하는 그런 의견서를 대장동 재판부에 이번에 제출을 한 겁니다. 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정영학 회계사가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 초기 검찰에서 했던 진술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중 검찰 수사에 가장 협조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정영학입니다. 그런데 180도 바꾼 겁니다. 다른 업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서도 장기간 이어지는 재판에서 사실상 지금까지는 검찰이 협조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태세를 견지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변론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지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 있었죠. 물론 일부는 또 부인하고 일부는 또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정영학이와 사실 유동규는 검찰의 수사에 협조적이었고, 그리고 재판에서도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그런 진술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정영학이가 갑자기 돌연변이를 일으킨 겁니다. 돌변한 겁니다. 이것이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의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이렇다면 또 이재명은 따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대장동 배임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재판은 말이죠, 대장동 민간업자는 따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은 정진상과 함께 또 따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장동 민간업자 따로, 대장동 공무원들 따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지금 정영학이가 오랫동안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번에 변론 전략을 완전히 바꿔서 사실상 그 전에 했던 검찰 진술 등을 모두 부인하는 그런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 재판부에 바로 이재명과 정진상이가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었는데 이재명이 안 나오면서, 그리고 정진상도 이제 어떤 진술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정영학이가 어차피 자기가 얘기를 해봐야 이 사건이 증명될 것 같지도 않고, 또 이재명과 정진상이가 증언을 거부하는 마당에서 잘하면 자기도 무죄로 빠져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영학이가 계산을 한 거죠. 그전에는 말이죠, 검찰에 잘 보여서 소위 일종의 플리 바게닝을 통해서 양형에서 유리한 그런 입장이 되자. 그러니까 일단은 협조를 하고 양형에서 뭐 집행유예를 받든지 뭐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전략이었는데 지금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재명과 정진상이가 증언도 안 하고, 또 지금 이재명이가 대선에서
또 당선될 가능성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도 부인을 하자. 이거 잘하면 무죄까지 가능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고 보고요. 설사 여기서 내가 부인을 해서 이 대장동 재판에서 사실상 이재명하고도 관계가 있는 이 대장동 재판에서 부인을 해주면 나중에라도 이재명이가 혹시라도 또 유리하게 말이죠. 뭐 사면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계산을 하고 정의하기가 돌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5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말이죠. 정영학 변호인은 지난달 11일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22부 조형우 부장판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의견서에 따르면 정영학 측은 잘못된 기억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은 자료를 제시받고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오인함에 따라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 또 강도 높은 수사와 일부 피고인들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압박과 두려움도 있었다. 그러면서 정영학은 말이죠.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 가격, 공모지침서, 확정이익, 사업협약 체결, 수용 방식 결정 등과 관련한 검찰 진술을 모조리 번복했습니다. 모두 대장동 의혹의 뼈대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기가 얘기했던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 가격, 자기가 얘기했던 공모지침서, 확정이익, 사업협약 체결, 수용 방식 결정 등과 관련한 검찰에서의 진술을 모조리 번복했습니다. 먼저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 가격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서 평당 1,5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공공의 이익이 많은 것처럼 모양새를 꾸미기 위해 평당 1,400만 원으로 사업 제안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의견서에서는 평당 1,400만 원으로 축소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정씨 등 민간업자들이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참여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택지 예상 분양 가격을 일부러 낮춰서 공공의 이익이 많은 것처럼 꾸미는 등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 분양 가격은 향후 사업이익 산출의 근거가 됩니다. 지분율에 따라서 평당 1,400만 원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은 50대 50, 1,500만 원이면 공사와 민간 39대 61로 이익이 배분되기 때문에 1,400만 원을 써놓는 식으로 눈속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분양 수익은 1,400만 원을 훨씬 웃돌았고 민간이 초과 이익을 가져갔다는 점은 검찰은 이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0만 원으로 써놓고서는 실제로는 훨씬 더 높게 이제 분양이 됐고 그래서 민간이 다시 말하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챙겼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영학 측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 가격을 평당 1,400만 원을 초과해 평당 1,500만 원 또는 그 이상으로 예상했다는 증거를 찾아서 가져오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그래서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증거를 수집해서 갖다 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객관적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공모지침서와 관련해서도 말을 바꿨고요. 확정이익에 대해서도 말을 바꿨습니다. 정씨 측은 말이죠. 이렇게 사업계약 체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밝혔고 또 이 부분도 말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정영학의 입장 변화가 결국은 이재명 대장동 재판에 영향을 줄까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영학이 이렇게 입장을 바꾸면 지금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 대장동 재판, 소위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 재판에서 이재명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재판에서는 지금 이재명의 배임 혐의를 다루고 있는데요. 정영학이 이렇게 완전히 검찰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이재명이 유리해질 수도 있다. 물론 검찰 진술을 번복한다고 그러더라도 그 말도 안 되게 번복하면 재판부에서 말이죠. 번복한 걸 믿지 않고 처음 검찰에서 했던 걸 믿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다른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증거가 거의 없는데 오히려 정영학 진술에만 의존을 했다면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깜놀입니다. 충격입니다. 정영학이가 기존에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모조리 싸그리 뒤집어 엎었습니다. 정영학이 지금까지는 대장동 민간업자들 중에서 검찰 수사에 가장 협조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재판이 오랫동안 지금 끌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과 정진상이가 여기에 증인으로 안 나오고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이재명이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면서 정영학이는 이게 내가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사실상 모든 것을 부인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정영학이가 검찰 수사에 가장 협조적이었던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자의 번복이 이재명의 이 배임 혐의에 대해서 혹시라도 유리하게 무죄로 가는데 이게 하나의 디딤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역시 이재명이 뭔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에 배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제대로 증명하고 입증해서 그야말로 저렇게 꼼수를 부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